오늘도 인생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인간의 깊숙한 본성에 관한 사연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늦은 밤, 학수는 오래된 결혼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 사진 속 영숙의 웃음이 비치는 순간 학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 그 웃음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참, 우린 그땐 참 좋았었지. 학수는 낮게 혼잣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귀에조차 닿지 못했다.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얽히며 그의 심장은 묵직하게 고동쳤다. 1980년대 학수와 영숙의 결혼은 급작스러웠다. 소개팅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각자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선택했다. 학수는 영숙의 환한 웃음과 활기를 사랑했지만 영숙은 그에게서 안정감을 찾고 싶었다. 그 안정감이 곧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혼은 기대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학수의 무뚝뚝한 성격과 그의 감정을 숨기려는 태도는 영숙을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들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묵직한 공허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영숙은 그 공허함을 자신의 방식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2020년의 어느 여름밤, 학수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중 낮은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하려던 찰나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커튼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마당 한쪽에서 영숙이 담배를 피우며 젊은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녀는 고개를 젖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장면은 학수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학수는 그저 그곳에 서 있었다. 문을 열어 따지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분노를 억눌러 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학수는 영숙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학수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의 외도를 관찰하는 데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학수는 거리를 두고 따라다녔다. 그는 그녀가 만나는 젊은 남자를 보고 그들의 웃음과 대화를 엿들으며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동시에 묘한 자극을 경험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 아니면 이제 그냥 이 관계에 묶여 있는 것일 뿐인가? 영숙의 외도는 그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그를 살아있게 하는 듯 느껴졌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영숙은 학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그러나 학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점은 그녀에게 일종의 안도감을 주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말없이 나를 지켜보는 사람. 영숙은 젊은 남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젊음을 되찾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과의 순간은 그녀를 살아있게 했다. 결혼 생활에서 채울 수 없었던 감정적, 육체적 결핍이 조금씩 해소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때로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다. 아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야. 어느 날 밤, 학수는 영숙이 젊은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다가가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너 남편은 정말 몰라? 남자가 물었다. 그 사람이 알아도 아무것도 못해. 그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학수는 손에 쥔 주먹을 풀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대신 그는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학수는 영숙과 정면으로 대면했다. 영숙,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영숙은 무심하게 학수를 바라보며 소파에 앉았다. 학수는 조용히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어. 내가 한 모든 걸. 나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랬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학수는 대답 대신 손에 쥔 결혼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이제 나는 내가 누군지 찾으려고 해. 그는 집을 떠났다.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영숙은 반지가 놓인 텅 빈 거실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학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혼자 걸으며 자신과 대화하고 때로는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했다. 한편 영숙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지만 점차 학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과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걷던 그들, 학수와 영숙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어쩌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